과연 스무스 보형물은 마사지를 해야 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팩트 체크가 되겠어요. 제가 환자분들하고 이제 상담을 하다가 보면은 주로 이제 정보의 소스는 대부분 인터넷인데, 또는 이제 아마 다른 병원에서는 이렇게 들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들 하셔요. 상담실장이 그러더라, 뭐 의사가 그러더라. 일단은 제가 이제 의학을 전공하는 어떤 이제 그 의학도의 입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다라고 이제 믿고 있는 것들, 그것이 과연 사실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좀 골라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의학을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미신을 없애고 정확한 사실이 뭔가를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계속 우리는 뭐 이거 내가 나오고 또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고 이제 그런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뭐 예컨대 이제 콩나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키가 큰다. 우리 어렸을 때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던 얘기거든요. 자, 진짜 콩나물을 많이 먹은 애들이 다 지금 키가 이렇게 커서 농구 선수 되고 배구 선수 되고 이러느냐. 자, 이런 거는 과학적인 멘션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가슴 수술, 이런 어떤 이제 몸에 칼을 대고서 하는 이런 의료적인 행위에 있어 가지고서는 반드시 팩트 체크가 돼 있는 것들만 환자들한테 얘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팩트 체크를 이제 하려면, 자, 과연 어떻게, 과학적인 팩트 체크는 무조건 실험이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조건에서 그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거는 입증됐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거는 참이고, 자, 어떤 사람이 했더니 이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이 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그거는 거짓이잖아요. 이제 그게 과학인데, 사람 몸에 대해서 하는 수술은 임상적인 결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의사들이 수많은 수술을 해보면서 그 결과를 갖다가 다 모아내 가지고서는 그 데이터들을 보고서 많은 의사들이 이거다 라고 이제 했었던 부분을 우리가 가장 진리일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무스 타입 보형물에서는 마사지를 해야만 구축이 덜 생긴다, 이거는 입증이 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거죠. 오늘 주제는 실리콘 보형물을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되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제가 상담을 해보면 보형물을 5년이나 10년에 한 번씩, 10년에 한 번씩이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주기적으로 항상 교환을 해줘야 되는 것이라고 들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제가 인터넷에서 떠도는 어떤 괴담 수준의 얘기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완전히 딴 병원에서 의사들이 10년마다 한 번씩 실리콘 갈아줘야 된다고 하는데요 라고 또 저한테 얘기를 하시길래, 자, 진짜로 이제 다른 병원 의사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지 저도 좀, 제가 무슨 녹음한 걸 들은 것도 아니고 사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까 참 난감해지는데,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꾸만 질문을 하시는 것들이기 때문에 제가 팩트 체크를 반드시 좀 한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팩트 체크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도 역시 굉장히 많은 질문을 듣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거는 이 보형물은 과연 명품이냐, 어떤 것이 명품 보형물이냐, 이런 질문들이에요. 그런 건 없다가 정답이라는 겁니다. 그런 건 없다가 팩트라는 거죠. 의사로서는 가장 오랜 세월 동안 많은 의사들한테 검증을 받았던 보형물이 명품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명품이라는 말도 사실은 조금 알맞는 말은 아니고, 모든 의료기기나 약이나 어떤 상품이든 간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약도 좋은 점이 있으면 반드시 부작용이 있거든요. 자, 부작용이 뭐냐, 그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써봤더니 이 환자한테 이런 문제들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게, 누군가 어떤 의사가 그걸 경험을 하고 안 좋은 점과 좋은 점, 이런 거 속속들이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 안심하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가슴술의 역사를 이제 보면은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신제품이고 효과가 좋고 이게 다른 것보다 빼어난 라는 말에 많이 현혹이 됐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나고 있어요.
팩트체크 네 번째 시간일 겁니다. 겨드랑이로 하면은 많이 아프고 밑주름선으로 하면은 안 아프지 않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아서, 자 그 부분은 과연 그런가, 자 그것을 오늘 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가슴술에서의 통증은 어디를 절개해서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느냐, 자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논지가 되겠어요. 핵심이 되겠죠. 그러니까 가슴술을 어떻게 진행하느냐 에서 결정할 부분은 절개 부위, 그리고 보형물 종류, 사이즈, 그 다음에 보형물에 들어가는 플레인이 있는데 어느 깊이로 들어가느냐, 이런 것들을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물론 어디를 째느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어프로치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통증이 결정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